자, 이제 역함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한 게 공부하는 순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먼저 역함수의 정의, 뜻. 잘 봐야 돼. 역함수의 뜻, 정의. 근데 일단 느낌은 오지.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잖아. 그럼 역이란 말이 거꾸로에 해당되니까 Y에서 X로 연결되는 관계를 역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 어떤 함수 F가 있다고 칩시다.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가 이제 X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Y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X, 원소 X가 Y에 대응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Y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역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Y를 집어넣으면 다시 X가 나오게 만드는 함수.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게 되는 함수. 요거를 역함수라고 부르고 표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잉. F 하고 마이너스 1제곱처럼 그 위첨자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요게 F의 역함수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읽어요. F 인버스. 다시요.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게 되는 게 함수 F라고. 그러면 Y를 집어넣으면 다시 X가 나오게 만드는 함수를 역함수,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이걸 이제 읽을 때는 뜻으로는 F 역함수고 읽을 때는 F 인버스 이렇게. 난 그냥 F 역함수라고 읽을게.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오게 된다. 요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미리 얘기를 하죠. 역함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해서 뭔가 대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 단 학교에서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F3이 5야.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5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니? 3 나온다고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고 얘기해. 역함수 정의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됐어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그런데 이 역함수라는 놈이 두 번째 어떤 함수든 간에 역함수가 있는 건 아니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 F가 도대체 어떤 함수이어야 되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즉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제목으로 딱 한 줄인데 이 F가 1대1 대응, 1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대1 대응 얘기할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역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표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는 역함수로 풀란 얘기가 아니라 이 F가 1대1 대응이에요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문제는 앞 단원에서 풀었던 1대1 대응, 유형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는
1대1 대응 문제를 다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 자체가 1대1 대응.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게 이거 함수 돼? 안 돼? 함수 되죠? 그럼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y에서 x로 날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y쪽에서 x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화살표를 날리지 못한 놈도 있을 뿐더러 한 놈이 3개씩 날렸으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는 함수가 없는 거지. 1대1 함수도 안 돼. 이게 원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예요. 근데 화살표 거꾸로 날려버리면 얘는 괜찮은데 화살표 못 날린 놈이 생겨서 이제는 역함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 상태 이렇게 돼야 역으로 화살표를 날렸을 때도 1대1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인 함수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1대1이 아니라면 역함수 구한 뭐 피하거나 역함수 문제를 내지도 않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f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신 시험이니까 모의고사라면 뭐 그런 문제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신 시험이니까 혹시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게. 어차피 역함수라는 건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가 아니라 y에서 x로 대응되는 관계, 즉 x와 y가 뒤바뀐 관계라는 거에 명심하면 돼요. 그러면 혹시 우리 1학기 배운 것 중에 x, y가 뒤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 하나 뭐 배운 거 없을까? 이동 중에서 생각해보면, 도형의 이동에서 생각해보면 뭐 있었죠? 어디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칭 이동했을 때 x, y 바꾸지. 그거 얘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하고 y가 뒤바뀐 상태인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구할 때는 나중에 이제 이게 하겠죠. 대칭성 원래 함수 그림만 알고 역함수를 못 구해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게 역함수 그림이기 때문에 따로 뭐 그걸 할 필요 없고, 역함수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그 단계를 써준다면 첫 번째, 원래 y는 하고 이쪽에 x에 대한 x에 대한 식으로 써 있는 게 원래 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x는 하고 y에 대한 식으로 일단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의미인 x하고 y를 바꾸어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법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1차 함수는 이미 1대1 대응인 게 뻔하지.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하죠. 금방 구합니다. 근데 2차 함수는 어때요? 1대1 대응인 함수인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대칭축 기준으로 어느 한쪽을 잘라줄 거야. 그 잘라준 거에 대한 역함수는 구할 수 있어. 그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오르락 내리락 막 이러는데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해? 이것도 역함수 따로 없죠. 그러니까 3차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라면 역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역함수를 구한다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구하는 거를 구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만약에 y는 3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x는으로 정리하시라고. 그럼 3x만 남겨두고 얘를 보내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x는 3분의 1y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써진 게 2번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x하고 y를 바꾸었으면 요걸 갖다 y로 바꾸고,
이걸 x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얘의 역함수예요. 구하려면 y로 되어 있던 식을 x는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문자를 x는 y로, y는 x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함수들은 뭐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특수한 경우들만 줄 거니까 그거는 뭐 일단 x는으로 고친다 뭐 어쩐다 요거 관계만 일단 인식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fx라고 하면 f3은 얼마가 나오죠? 8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역함수 정의에 의하면 이 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에다가 8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3 나와야죠.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8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건 그리 뭐 내신 시험에서 특수한 경우 빼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구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내신 때문에 y는으로 되어 있던 식을 x는으로 고친 후 xy를 바꿔 쓴다 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그럼 역함수 문제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푸는 문제를 낸다는 건 결국 역함수의 정의하고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하는 게 여러분들 교육 목표인 거예요. 사실 역함수 단원이.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푸세요. 자, 역함수의 성질부터 지금부터 얘기할게. 쉬운 것부터 갑시다. 첫 번째, 요거는 하나 알아둘까요?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원래 함수 f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가 여기 f인데 f의 여기 f인데 f의 역함수를 갖다가 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 f죠. 그런 거예요. 우리 왜 집합에서도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a가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 됐어? 오케이. 자, 두 번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역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의 역함수요. 이런 합성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전체 역함수는 결론부터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역함수가 되는데 뭐가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냐?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왠지 얘기해 줄게. 이 F를 먼저 하는 요 안에 합성함수를 보세요. 이게 F고 이게 G인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 GF를 한다는 거는 F를 먼저 하고 G를 하는 거니까 X에서 Y로 Y에서 Z로 간 거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와야 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지.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돼? 올 때는 G의 역함수를 하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해야 되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 상태는 각각 역함수가 붙긴 하는데 자리가 바뀌는 게 갈 때는 FG 같지만 돌아올 때는 G 역함수, F 역함수 이래야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중요. 다음 세 번째, 자기와 자기 역함수를 합성한 거는 원래는 합성함수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죠. 오케이? 근데 자기랑 자기 역함수의 합성이라면 요거와도 동일하다. 근데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보통 이제 i라고 많이 써서 써줄 텐데 한글 이름으로는 i를 이제 항등함수라고 많이 불러요. 항등함수.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f에다가 f 역함수 해서 x 집어넣으면 항등함수가 뭐였지? x 집어넣으면 x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또는 요걸로 생각하면 되죠. f의 근데 너무 이것도 당연한 게 먼저 fx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y. 그럼 f 역함수 y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x.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함수에서 x 집어넣으면 x가 그냥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f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예를 들어 3 출발했어. 다시 돌아왔어. 그럼 뭐가 나와?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으로 시작해서 3이 다시 나와야 되니까 항등함수 꼴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조금 무식하게 표현할 텐데 이 무식한 표현은 수학 용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산은 하나만화인 거야. 어차피 x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니까. x 나올 거니까. 3이었으면 원래 3이니까 갔다 와도 3이니까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빼버리고 나머지 거 계산하면 돼. 그래서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합성될 때는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것만 연산해도 된다. 항등함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4번. 빼는 게 없어야 될 텐데 뭐 합성함수 성질 중에 좀 빼는 게 없을까 한번 잠깐 볼게요. 자주 쓰는 놈 중에서만 쓸게요. 뭐 그냥 다 쓰자면 너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 쓰고 하나만 더 써줄까? 여기도 그냥 그 정도면 되나요? 그래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써도 돼요. 자, 그러면 4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F 약간 3-1로 가자. 이건 따로 써줄게. 자기랑 자기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x 집어넣으면 x가 나오게 되는 항등함수 꼴. 그죠? 항등함수 꼴이 생기게 되는데 요 내용을 따로 써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 그럼 이렇게 할게. 요 내용을 요건 중요해. F하고 G를 합성했어. 그랬더니 X가 되었어.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거. 얘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x가 되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 있어도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오는 항등함수가 된다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f와 g는 역함수 관계군요 라고 느끼면서 봐야 된다. 요게 이제 여기 3에 딸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랑 어떤 함수랑 합성했더니 x가 된다면 이 둘은 역함수 관계. f는 g의 역함수고 g는 f의 역함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게 3번. 자, 마지막 4번은 이런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게. f에다가 h라는 놈을 합성을 했더니 g라는 함수가 되었대. 이때 f라는 함수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h라는 함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합성된 상태에서 얘를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수식 나눗셈이라면 양변을 f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 있지만 함수는 그런 지금 이 함수 관계는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h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 구하려면 f를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이죠. 얘를 잘 보시면 돼. 누구랑 누구랑 하면 자기랑 자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없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h를 살리려면 즉 f를 사라지게 하려면 수식처럼 나눈다의 개념이 아니고 f의 역함수를 합성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합성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없애려면 F의 왼쪽에다가 얘를 합성해야 되죠. 그렇다면 얘도 G의 왼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합성이 되면서 뭐가 되고 항등함수가 되니까 하나만 하니까 빼버리면 얘만 남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어. H의 F는 G 이렇게 돼 있는데 H를 찾고 싶어. 그럼 F를 없애주긴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른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해 줬다면 우변도 오른쪽 방향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H는 G에다가 F 역함수 요걸 합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됩니다. 출제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요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다 쓰고 싶은데 너무 코너에 몰려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래. 지울 거야. 나는 캡처를 해둘게. 이거는 노트 정리하듯이 순서대로 자기가 써가면서 뜻과 조건과 구하는 방법과 성질까지는 무조건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역함수 성질을 해서 역함수 기본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고 지금 이제 5번 쓰는 거, 6번 쓰는 거 요 부분이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낼 때 이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래프 특징 아까 말했던 거 이미 얘기했어. y는 x의 대칭 그 특징까지 활용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5번을 적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고 나면 유형은 그냥 쫙 풀어도 돼. 함수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내용 정리가 먼저 탄탄하게 되면 야 15분부터 끝까지 풀어봐 해도 풀릴 수 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나면 유형 하나 내용 요거 정의 하나 얘기하고 이거 유형 하나 풀고 역함수 조건 갖고 또 하나 풀고 이렇게 풀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서 이게 혼합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개념을 통합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만나면 분명히 빵빵 날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6번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5번 갑니다.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 관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관계? 둘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원래 함수 하나 f를 그릴 수 있다면 역함수를 구해서 그래프 그리라는 뜻이 아니라 y는 x란 직선의 대칭의 모양으로 그냥 그려버리는 식으로 모양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fx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1대1.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이차함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겼다면 니네들은 그 역함수는 식을 구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요 y는 x에 대해 대칭으로 요게 역함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이제 뭐 넓이 구하는 문제, 뭐 어떤 문제, 교점 구하는 문제 다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요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아류작이 하나 있죠. 이제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f 역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주제예요. 그러면 원래대로는 우리가 이거랑 이거 교점 찾는다면 fx하고 f 역함수하고 이제 갖다 놓고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원래 f랑
gx 두 개 그래프의 교점 찾을 때 이렇게 놓고 x값 찾지 않나요? 맞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y는 f의 역함수는 구하지 않는다 거의. 안 구하고 어떻게 풀 거냐 이 얘기지. 자, 안 구하고 푸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얘랑 교점을 풀 때 요거하고 같다고 놓고 푸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풀어요? y는 fx하고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다고. 즉 fx식하고 y는 x라는 식하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림으로 살짝 그려주면 요렇게 y는 x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알려준 그 fx식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fx하고. 그러면 사실은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원래 요 y는 f 역함수 얘랑 둘이 같아지는 점 요 점과 요 점을 찾는데 역함수를 모른다고 쳐도 그 만나는 점은 결국 fx랑 y는 x랑 만나는 요 점이 교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fx하고 x란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는 걸로 취급할 것이다. 이해되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이거의 또 아류자 5-2를 보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선생님 나 f 역함수 잘 모르는데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요 두 개의 넓이가 요 아래쪽 fx랑 이루는 요 부분 넓이와 똑같은 넓이로 대칭이 돼 있으니까 요 넓이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는 걸로 쓰면 된다. 맞죠? 자, 요게 이제 그래프 관계와 교점 관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냥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아류작으로 쓰지 말고 이거를 6번으로 큰 주제로 놓죠. 그래서 교점은 이렇게 되고 요거의 아류작이 넓이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얘도 y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 대칭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넓이 곱하기 2 하는 걸로 구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 설명의 전체입니다. 6개. 필기 찍어. 그리고 생소한 표현만 하나 더 적어줄게요. 이제 이건 뭐 아까 역함수에 따르는 어떤 큰 주제가 아니고 조금 작은 주제이긴 한데 가끔 나오니까 fx와 f 역함수가 똑같다. 자기와 자기 역함수가 똑같대. 그러니까 1에서 4로 갔으면 이쪽에서도 1에서 4로 가는 거야. 여기서 2에서 3으로 갔으면 역함수도 2에서 3으로 가는 함수죠. 자기와 자기 역함수가 똑같다는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 f와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 자, 거꾸로 f와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 라면 자기랑 자기의 역함수가 동일하다는 말로 읽으셔도 돼요. 화살표 그래서 양쪽으로 해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역함수 성질에서 4번 있었지. 그거 생각해봐. 그럼 f하고 f를 합성했을 때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고 하면 왼쪽 부분에 f의 역함수를 합성했다고 치면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럼 얘랑은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지니까 여기 F만 남게 되고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돼서 얘가 돼서 이런 관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F와 F가 항등함수가 되었다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역함수를 합성해주게 되면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같게 되죠. 요때 요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다를 나타내는 대표함수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대표함수를 기억해두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문제 실전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랑 자기 역함수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함수. 첫 번째 y는 x라는 직선. 자기 자신이죠. 이게 fx야. 이거를 대칭 이동해봤자 그냥 자기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그러니까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갔는데 그럼 1이 1로 오고 2가 2로 가는 게 너무 바뀔 리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역함수 동일한 구조가 될 수 있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요걸 더하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빙글 돌려도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이 이 점으로 오기 때문에 똑같은 거 되죠. 변하지 않지. 자기랑 자기 역함수 그림이 똑같다. 그게 대표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생각하면 어떤 문제 풀 때 굉장한 힌트가 될 거예요.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죠.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대표함수라고 얘기한 게 자기 자신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같은 대표함수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의 끝이니까요. 필요한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적어놔도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 역함수에 대한 문제를 몇 개를 한번 유형을 해볼게. 지금까지 내용은 대충 기억을 좀 하세요. 역함수 정의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내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역함수 문제가 100이라고 치면 역함수의 정의 사용하는 게 70이야. 아까 처음에 썼던 거 fx가 y가 된다고 하면 f 역함수 y는 x가 돼. 이 내용이 역함수 문제의 7, 80%를 차지해. 다른 걸 쓰더라도 정의 쓸 거야. 그러니까 정의는 진짜 그냥 모든 역함수 문제 다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문제 몇 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역함수에 이제 함수값이라고 돼 있는데 1141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그림 보고 직접 얘기합시다.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화살표가 연결돼 있어. 함수 보이지? 자, 그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4와 F 역함수 5 이거 구하래. F4는 눈에 보이는 대로 불러줄래요? F4는 2. F4는 2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F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날린 거야. 그러면 F 역함수 5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리는 방향인 거야. 그럼 5 출발해서 어디로 가겠니? 2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 2고 요것도 2가 되어서 그냥 4 쓰면 되니까 역함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1412번 같은 게 이제 아주 쉽지만 낼 수 있는 역함수 정의 문제입니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식 모양에 해당되는 게 있어. 그런데 f2는 15이고 f 역함수의 3은 1이래. 이게 a, b 구하래. 그러면 문자 두 개, 힌트 두 개니까 다 됐는데 얘는 이제 뭐 대입하면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역함수로 주어져 있지만 이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3 대입해서 1이라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럼 역함수 정의를 쓴다면 역함수에 3 대입해서 1 나왔으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3이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에 대한 두 조건 이거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고 답 쓰라는 얘기야. 계산 안 할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역함수 정의는 벌써 이런 문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1415번 한번 볼까? 1415번을 보면요. fx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놈이 있어. 이때 y는 fx하고 y는 f 역함수하고 둘 다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3을 지난다. 그러니까 f에다 대입하면 f2는 3이 된다는 얘기고요. f 역함수 2도 3이 된다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죠. 왜? 요거는 이제 대입해서 하나 쓰면 되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쓰면 돼? f3이 2입니다. 그죠? 그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직선을 배운 입장이면 그러면 2,3 지나가고 3,2도 지나가는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4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아니야? 그지? 네. 뭐 계산해서 나온 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만 이 정도 직선이라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 있나? 지금 구한 게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 됐니?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선은 자기랑 자기 역함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2,3 지나가면 얘도 당연히 2,3 지나가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둘 다 똑같이 2,3을 지난다는데 같다는 표시는 없었지만 이거 직선이니까 구해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문제만 소개를 하고 풀이는 생략을 할 예정인데요.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아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죠? f가 어떤 종류의 함수일 때? 1대1 대응일 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니네들은 1대1 대응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역함수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 1422번 본 적 있어 없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대신에 fx가 1대1 대응일 때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풀어본 적 있죠? 직선이라면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고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 있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이용하면 되고. 그러면 저기도 해봤지? 1424번 절대값 들어있는 거 x가 4보다 크면 그대로 꺼내서 정리하고 x가 4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붙여 정리한 다음에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놓고 푸는 거랑 같은 문제죠. 그럼 1426번도 마찬가지죠. 1427번도 마찬가지죠. 다 풀어본 문제 아니야? 1대1 대응이라면 바꿔놔봐. 역함수 대신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것 중에 유형 8, 9, 10 여긴가? 9, 10, 11인가 여기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대한 얘기는 1대1 대응을 하고 풀면 된다. 까지만 얘기해도 여기 이미 다 풀어본 문제. 자,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 쪽으로 가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 그 성질 중에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한 함수가 있다면 그거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했으니까 돌아올 때는 얘를 먼저 역함수에서 오고 f를 나중에 하게 되니까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 각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31번 볼게. g의 f 역함수에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3 f의 g의 역함수 이건 뭐 합성함수 역함수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바깥에 있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순서대로 합성함수 풀듯이 하면 돼. f 역함수 3을 봤어. 그러면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거꾸로 올 땐 3에서 1로 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g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g1은 2죠. 거꾸로 g 역함수 3은요. g를 쳐다보고 3에서 어디로 화살표가 날라와야 되냐면 3으로 날라와야 되죠. 그럼 f3이 얼마냐고 묻는 거니까 1인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1을 구하면 된다. 뭐 얘는 큰 문제고 전체 역함수 붙은 놈이 있으면 한번 해보죠. 별로 없네. 그럼 터프 문제 하나만 해볼게. 자, 터프 문제 중에 1437번 볼게요.
1437번을 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연결되어 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1대1 대응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런데 아니다. 1438번 푼다고 했나? 1437번? 맞지? 잘못 읽은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F5 빼기 F3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힌트와 F 역함수에 3 하면 2가 된다. 요걸 가지고 이 함수를 결정하시고 F3 하고 F 역함수의 5 구해봐. 일단 첫 번째 힌트 써봅시다. 5에서 화살표 날아간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차이가 4가 된대. 그러면 숫자가 1부터 5까지가 돼 있으니까 차이가 4가 될 수 있는 건 한 쌍밖에 없어요. 얘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 차이는. 만약에 이게 3 차이다 그러면 1과 4가 되는 경우랑 4와 1이 되는 경우랑 5와 2가 되는 경우 두 가지로 풀면 되고. 자, 그러면 정해진 거니까 얘는 화살표를 날려놓으세요. 그러니까 F5는 5로 가고 F3은 1로 가고 있어.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힌트 갑니다. 요걸 이제 해석해 볼게. 요걸 해석하는데 이대로 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F를 먼저 결정을 하면 F 역함수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얘를 F를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 역함수, 요것도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바깥으로 묶으면 요 자리가 바뀌면 되는데 바뀌어봤자 요렇게 된 상황인 거랑 같죠.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2가 된다. 그럼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이만큼의 역함수에 3을 대입해서 2가 나왔으니까 요만큼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F에 F2가 3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남은 게 2, 3, 4,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때랑 얘가 3이 될 때랑 얘가 4가 될 때를 생각해 봐봐. 그러면 2가 될 때라면 F2가 3이 되는 거죠. F2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F2가 2라고 했는데 F2가 2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F2가 또 3이 돼? 이건 모순이죠? F2가 2인데 F2가 지금 2인데 F2가 3이 나왔으니까 이건 모순된 거라고. 그 다음 F2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3인 거니까 F3이 3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F2도 3으로 가고 3도 3으로 가니까 1대1이 돼? 안 돼? 1대1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F2가 4가 된다고 하면 F4가 3이 되어서 얘는 다른 함수값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문제 없죠. 그럼 F2는 4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F4는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자동 결정. 1대1이라는 뜻 자체 때문에 2로 가서 함수가 완성. 그럼 이제 F3은 1로 구하면 되는 거고 F 역함수 5는 5로 구해지는 거니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조건은 여기서 나오는데 3학년 과정까지 가면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요즘 대세예요. 한 28번쯤이나 어떤 경우 30번 쪽에도. 그래서 이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다 하는 내용과 1대1이라는 뜻을 머릿속에 갖고 요걸 해석할 때 요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한번 잘 봐두셔야 되고는 처음에 푼다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에 좀 약할 수가 있어. F에 F2가 3이다. 이거 갖고 뭘 하지? 근데 1하고 5는 써먹었기 때문에 2나 3이나 4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써봤더니 모순이 생기는 놈들을 제하고 나면 요놈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도 수2에서 뭐 그 킬러 문제라고 하는 미적분 문제는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이제 미지수 때문에 가능한 그림이 한 이렇게 4-5종류 나오는데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아서 풀어서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이 좋은 친구들은 될 만한 걸 먼저 찍어서 하는 거죠.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딱 되면 그게 답이에요. 안 되는 걸 골라내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될 만한 게 누군지 빨리 찾으면 좋죠. 근데 이건 잘 모르지. 써봐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심해서 푸셔야 된다. 자, 한 유형만 더 가고 끝내겠습니다. 1445번까지 보세요. 혹시 내일 시간이 되면 요 뒤에 있는 유형을 한두 개 더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두시고 한 유형만 할게. 이거 세 문제밖에 없었어. 그냥 문제 쉬워서 그냥 하는 거야. 1443번으로 풀게. fx가 말이야 x 더하기 5라는 함수식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1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기도 해. 이때 f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f 역함수 8. 사실 얘는 그냥 거두려고 나온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얘네가 그림을 얘를 빨리 대충 그려놓고 시작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1 기준으로요. 오른쪽은 기울기 일자리 직선입니다. 근데 1 집어넣어 봤더니 6이에요. 그러니까 6에서 시작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쪽은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을 그릴 거예요. x 1 집어넣으면 6이니까 여기에요. 그럼 기울기가 2짜리를 그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놓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f- 얘는 별로 걱정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차피 1보다 작은 숫자 대입된 거니까 요거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이렇게 쓰면 돼요. 이제 얘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f 역함수 구해서 8 대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f 역함수 8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니까 모르니까 그걸 k라고 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역함수 정의에 의해서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8 나와야지. 그런데 이 함수를 보면 y 값이 8 나올 수 있는 함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가 6이야. y 값이 8이라는 건 여기죠.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이 함수. 그러니까 fk가 8 나오는 함수는 이 k가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너네가 모른다고 지금 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그게 아니고 f의 함수까지 8이 나오려면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y 값이 8인 거는 결국 이 함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함수식만 생각하면 돼. 그럼 fk가 8이라는 건 k 더하기 5가 8입니다 이 뜻인 거야 그냥. 그럼 k는 얼마면 돼요? 3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f 역함수 8이 k 값이니까 이게 3이 된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하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거는 y 값이 이만큼 나올 수 있는 이 k 값은 이쪽에 있는가 이쪽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차피 1대1은 계속 올라가든가 계속 내려가니까 y 값이 딱 결정되면 그게 어느 쪽 함수를 보고 쓴 건지가 눈에 들어오거든. 그렇게 해서 쓰라는 얘기야 이거. 자, 오늘은 유형 18까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 19 정도, 20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챙겨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마무리.